제가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미국의 LNG 빅사이클 수혜주를 지금 조정에 맞춰서 좀 계속 관심 갖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세는 미국인 우리가 낼 테니까 LNG 관련돼 있는 부품주 이런 것들 물건만 줘라 이런 뜻이죠. 이제 관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미국 LNG 빅사이클 수혜주를 제가 지금 장세에 이용해서 하락에 이용해서 매수해야 될 거를 이렇게 좀 세 개를 잡아봤죠. 1번이 그 중동에서 본업도 원래 잘하고 중동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산업이죠. 그리고 현지화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LNG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이렇게 나올 건데 현지화를 통해서 미국 LNG를 잡아가는 기업, 요 기업은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 두 번째 종목도 미국 LNG하고 원전 수주 확대, 다 껴있죠. 그래서 2026년도, 7년도 실적 성장 기대, 관세도 고객한테 전가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화학이 현재 구조조정되고 오늘 뭐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는 석유화학 주인데 LNG 사이클 동시수혜되는 것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볼 건데 자 그리고 시장 얘기를 잠깐 해 가면서 그 스토리를 요 LNG하고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판을 흔들었죠? 다 아는 얘기죠.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이크인데 왜 월가를 흔들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AI의 도입은 늘어나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가 될 것이고 가뜩이나 가격 압박을 받아가는 거죠. 왜냐면은 AI를 통해서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까지, 업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 가뜩이나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가격 압박이 도래할 수도 있고요. 경쟁 심화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가 결국에는 AI 수요 둔화가 아니고 더 실질적인 실생활에 이렇게 좀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AI가 실생활에서 기업 운영의 기본 도구가 됐다는 이런 신호죠.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AI의 기술 그리고 플랫폼은 변동성은 확대되겠죠. 가뜩이나 왜 그러냐면 이 S&P 500을 포함해서 저희 그 나스닥들이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2010년도부터 10년 이상 올라간 상태. 저희가 S&P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보자면 생명의 선에서 죽음의 선이 있는데 사실 이 죽음의 선이란 표현이 좀 무섭기는 하지만 1930년대부터의 미국의 그 S&P 500의 이 추세선상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자들 AI에 대한 가뜩이나 AI 시장이 만들어낸 주식의 상승이었는데 이런 경쟁자가 늘어나서 계속해서 가격 또는 경쟁 압박을 받는다면은 조그만 이러한 뉴스에도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틀린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주들이 되게 많은데 국내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 AI라는 게 실생활에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간 거지 AI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I는 들어가야 되는,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수혜를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받을 걸로 예상되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도 장세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소부장주들은 오늘 좀 되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나오고 있죠. 특히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한 3%, 5%대 반등 주고 있고 이 KNJ, 원익 QNC 뭐 이런 쪽도 다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의 플랫폼 주들이 끌어올린 미국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 있게 흔들릴 수 있겠는데 AI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장비나 부품주들은
사실은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줄 때에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번 주부터 마스터즈 플러스도 그렇고 1월 28일자에 반도체 키 맞추기 다음 타자가 무엇가 있을 거냐 해서 반도체 전공정 소재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거기에 뭐 VM이라든지 유진테크, 뭐 솔브레인, 제우스 등등 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AI가 커져감으로써 결국에는 시가 부품 쪽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가 부품은 아니지만 한솔케미칼 얘기 들은 것 중, 그리고 반도체 쿼츠 소재 쪽에서 저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TCK, 그리고 원익 QNC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원익 그룹주들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익 IPS, 최근에 원익 보시면 원익 IPS 그리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식으로 붙는데, TCK나 원익 IPS 뭐 이런 쪽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I하고 관련이 좀 많이 좀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방송은 제가 이제 1월 28일 날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마스터즈 플러스 방송에서 저희 유료 고객 대상으로 소부장주들 얘기 드렸으니까 한번 잘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증시는 저는 이 미국 증시보다 되려 한국 증시의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왜냐? 미국의 AI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한국 증시의 하락인데, 한국 증시는 사실 AI 소프트웨어 플랫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되려 AI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장비 부품주들 위주의 소부장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를 이용해서 일단 소부장주들은 한번 잘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은 AI가 저희가 뗄 수가 없는 실생활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뭐 클로드처럼요 것들을 보게 되면 AI 사용이 늘어날수록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전기나 냉각, 송전망, 발전 설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만하고요. 오늘 그 관련돼 있는 유망주 3개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경쟁이 격화되는 구간, 반면에 그 이면에 있는 전력 인프라는 공급이 느려서 구조적 수혜의 섹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말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6년도 1월 17일이죠.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 전력 운영하는 회사 운영사죠. 운영사들 PJM이 있어요. PJM이 미국 동부 쪽 데이터 센터 쪽에서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데, 그 관련돼 있는 펜실베니아라든지 관련돼 있는 여러 주지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AI 기업의 전력 비용을 부담하는 긴급 에너지 경매를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전력이 부족하고 요금이 인상이 우려가 되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할 때에는 니네가 실질적으로 쓰든 안 쓰든 발전소도 같이 지어라 그거죠.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들한테 가격을 전가하겠다.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죠. 그만큼 보면 전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한테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서 압박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화로 한 22조 정도의 투자 유도 효과가 좀 나오는 거고, 이제는 신규 발전소 건설도 데이터 센터가 같이 해야 될 만큼 AI의 요금이 굉장히 폭등하고 전력이 부족을 한다는 게
나타나고 있죠. 일례로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죠. PJM인데 최근에 시장 가격, 전력 가격이 10배 가까이 급등을 해 있는 만큼 전력 인프라는 사실 이런 AI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큰 구조적인 이슈인 걸로 보이고, 요게 불을 지핀 거죠. 그만큼 엔트로피도 나오고 경쟁자도 나오고 실생활에 더 가까워지는 만큼 구조적으로 AI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이제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소프트웨어 플랫폼보다는 하드웨어나 장비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게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는 이유고, 그리고 그 더 앞단에 있는 전력기기들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제가 왜 LNG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계속 쭉쭉 출발을 해서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렇게 전망을 쫙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2030년까지죠. 전력 수요가 160%가 이때 증가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력을 대폭 확대를 해야 돼요. 근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에너지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LNG면 LNG,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 뭐 2차 전지 ESS, 요것만 원전이면 원전, 단일 에너지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천연가스를 다 조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태양광, 풍력 같은 또는 배터리 같은 24시간 전력 공급을 못하는 것들을 24시간 할 수 있게 해주고, 탄소도 67% 정도 기존 가스 발전에 비해서 탄소도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태양광 사업이 잘 안 되든 풍력 사업이 잘 안 되든, 지금 보면은 미국의 태양광 쪽이 계속해서 설치량이 2026년도부터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감산 이슈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오늘 오르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도 이렇게 필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천연가스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에너지 전력 비용을 AI 데이터 센터가 부담하라, 건설소 빨리 지어라, 발전소 빨리 지어라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스토리를 넘어가는 거고, 위에 있는 전력분들을 다 섞어서 조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밝혔듯이,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툭 튀어오르고, 이거는 향후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4분기 실적이 사실 하나솔루션이 컨센서스 대폭 좀 하회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매출액은 3조 8천억인데 영업손실이 4,700억 적자였죠. 이 컨센서스가 1,400억인데 이게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종목이었으면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빠질 여건이 되는 건데, 되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좀 상승을, 오늘 7%까지 또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들을 잘 조합을 좀 해보게 되시면은 이 태양광 부분의 회복 시나리오죠. 이제 2026년도에 수익성도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모듈 생산이 정상화돼서 이 AMPC 보조금 규모가 1,700억대까지 또 확대가 될 것이고, 요만큼 이제 태양광 쪽의 업황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태양광이 설치가 급증해요. 미국의 에너지청 자료를 보면은 2026년도 올해하고 내년에 발전용 태양광 설치 계획이 상향 조정,
하기 때문이죠. 일례로 2025년도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27기가와트. 이게 YY로 사실 12%가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44기가와트까지 2배 가까이 급증을 해서 업황 반등의 신호가 아니냐. 요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본격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업종들은 계속해서 잘 봐야 돼요. 저렇게 하나솔루션이 업황이 반등이 준다는 것들 이유에 가장 사실은 앞선에 있는 게 중국에서요. 공급 과잉 업종을 고정자산 투자를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는 거죠. 캐파를 통제를 하고 생산을 통제를 하는 이 출발점이 중국도 지금 현재 2025년도 말 사실은 2026년도부터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업종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이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뚝 떨어져서 엄격하게 공급 과잉을 현재 통제를 해서 화학이나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또는 다 포함해서 제조업의 공급 과잉이 많이 현재 줄어들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는 이러한 공급 과잉 업황 중에서 2016년도에는 중국이 그냥 일괄 감산만 시켰어요. 일괄 감산하고 니네 감산해 이렇게 하면은 감산하고 또 남아있는 경쟁 업체들이 또 감산을 또 저가 경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감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남아있는 몇 개 업체들이 또 저가 경쟁을 또 해요. 감산을 해도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바꾸는 거야. 보면은 너네 있잖아. 환경이나 안전 기준 그리고 너희들한테 자율적으로 규율을 맞출 건데 우리가 이제 일괄 감산하라고 이렇게 안 냅둬. 다만 이러한 기준 등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자동 퇴출되는 거야. 이제 니네는 아예 퇴출될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철강도 그렇죠. 철강도. 철강도 이제 구조조정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철강에서 국내 업체 쪽에서는 지금 이 중국이 지금까지 밀어냈었던 것들, 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지금 철강도 후판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괜찮아졌죠. 요새는 이제 복영강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쓰는 철강을 쓰는 동국제강도 사실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기대가 큽니다. 보면은.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여기서 보면은 염소나 알칼리 가동률 75% 이하 권고 되고 있죠. 이 염소 계열의 그리고 염소 계열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롯데정밀화이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다시 업황 개선 때문에 주가 올렸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중국 감산하고 연계가 있어요. 태양광 여기 태양광 나오죠. 노후 비율 설비 퇴출하고 상위 기업의 자율 감산을 합의를 했는데 이 자율 감산이 예전에 중국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던 감산에서 자율적으로 감산을 합의했는데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니네 감산 맞출 건데 대신에 기준을 못 맞추면 니네 다 퇴출이야. 보면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자율로 맡기는 이상 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감산으로 움직이니까 사실 여기 관련돼 있는 업황들은 사실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태양광 설치와 함께 중국의 감산이 가장 크죠. 근데 저희가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저희 가족 여러분 이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LNG를 계속 앞에서 좀 끼워 넣도록 하죠. 제가 보면 LNG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미국이 에너지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수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LNG가 가장 앞선에 있는 주 핵심이기 때문에 LNG의 모멘텀은 2026년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보면은. 좀 이따가 이제 시간 나면은, 음,
이제 채팅창 한번 보죠. 지금은 제가 준비한 거를 일단은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LNG가 계속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LNG에서 이제 조선주 말씀도 해주시니까 같이 엮어서 하게 되면 이 FLNG죠. 예, 코랄노르테 ENI가 발주한 거가 이제 진수식을 사실은 했죠. 예, 이게 보면 2026년도 1월 16일 날 얼마 전에 진수식을 했습니다. 코랄노르테 거. 예, 요거는 이제 초대형 FLNG의 코랄 소레이에서 두 번째인데 인도가 이제 2029년도에 하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FLNG도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고 저희가 FLNG 하면은 이제 삼성중공업을 안 볼 수가 없죠. 예. 안 볼 수가 없고 이 LNG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져 가다 보니까 이 FLNG도 자연스럽게 업하게 살아나고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네, 조선주에서는 가장 앞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조선주가 여러 가지 뭐 방산 이슈도 있고 LNG 이슈도 있고 하지만 예,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거를 매수 좀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주봉상에서 이게 이제 20주봉선까지 하락은 하긴 했는데 뭐 항상 뭐 이 부분에서는 예, 크게 뭐 밀리진 않았고 설사 조금 더 밀린다고 만약에 장세 때문에 하더라도 예, 저는 박앤세일 기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삼성중공업 FLNG 협상이 올해 총 4건 정도 있을 걸로 하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FLNG가 최근에 예, 원가가 예, 육상에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ENI가 FLNG 시장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이 물리식, 예,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살아나는 데다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LNG 또는 조선주에서는 FLNG 요게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주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예, 하락할 때 그동안 못 사셨던 분 또는 혹시나 지금 물려 있으신 분이 우려하고 계시다면은 예, 한국의 조선주들 LNG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어차피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 많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예, 사실은 2026년도가 본격적으로 예, 국가선들이 반영되는 시기거든요. 1분기부터는 예, 더 많이 틀릴 겁니다. 예, 아셨죠? 세진도 마찬가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들은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자, LNG 쪽 얘기를 조선주하고 맞물려서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면 최근에 2026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 조선사들이 예, 한국하고 분해가지고요. 예, 5대5 정도 분해서 LNG 수주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일단 쉘이요. 예, 장난조선을 통해서 최근에 2026년도에 들어가지고 네척을 중국한테 LNG를 수주를 넣습니다. 예. 이게 척당 230 밀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한국이 250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가지고 예, 장난조선에 네척 넣고요. 인도가 2028년도 9년도고요. 그리고 이 MISC도 후동종화를 통해서 세척 해서 최대 6척까지 2029, 30년도 해서 최대 지금 뭐 작게는 7척에서 10척까지 떴어요. 국내가 지금 현재 8척인가 이렇게 했죠. 양분하듯이 이렇게 예, 했어요. 보면은 KSP는 우리 엔캔님 킵중이죠. 실적이 뭐 컨센서스 뭐 조금 하회 컨센서스가 없긴 하지만 YY로 좀 하락은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나빠질 게 없습니다. 더 지금 뭐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어요. 보면 엔진주가 까특이나 리드 타임이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리드 타임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적이. KSP도 예, 여기저기 더 빠질 위치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 실적 발표가 또 지금 장 나쁠 때 맞물려 가지고 예, 매물이 좀 나왔을 뿐인데 예, 나쁘지 않아요. KSP.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하고 한국의 LNG 인도 일정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지금 2029년도 30년도까지 인도가 넘어갔죠. 보면은 예, 넘어갔죠. 근데 중국이 2029년도 거 LNG 잔여 슬롯이 10적 정도밖에 안 남. 제가 봤을 때는 10적도 잘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후동중화가 중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예. 근데 이미 2029년도 완판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동중화가 LNG를 캐파가 한 10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요거 예, 받으면서 12척까지 됐어요. 더 이상 예,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중국도 잠깐 슬롯 남은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의 선사들이 보면은 예, 중국을 싼 마이 때문에 싼 값 때문에 넣었을 뿐이지 그 캐파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한국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2026년도에는 요거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LNG의 성과가 예,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예,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볼 거면 2026년도 LNG를 봐야 되고 LNG에서 FLNG가 하나의 특화가 될 거고 FLNG는 뭐 삼성중공업, 예, 국내 조선사들 다 좋을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모잠비크가 또 LNG를 재개를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들어오면은 또 국내가 2029년도, 30년도가 17척이 또 소진 가능해요. 현대 사무회사 9척, 삼성중공업 8척. 예, 국내도 서서히 차기 시작을 해서 LNG 쪽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LNG가 왜 이렇게 업황을 저희가 2026년도에 더 좋게 보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 때문에 오늘처럼 LNG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는 뭐 요거 때문에 그렇죠 보면 이제부터 이제 종목 얘기를 슬슬슬슬 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 미국이 예, 글로벌 패권 시장에서 네, 이왕 LNG를 생산하고 LNG를 수출해서 LNG에서 패권을 가지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리엔탈 전공 멍청한 수린인데 오리엔탈 전공은 삼성중공업하고 연계가 크고요. LNG 수주하면서 오리엔탈 전공에 예, 이 들어가는 예, 이런 기자재가 또 수혜 받을 것도 합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예, 괜찮습니다. 예, 가지고 가든지 더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하면은 돼요. 자, 글로벌리에서 LNG가 핫하니까 예, 핫하니까 이 플랜트의 피드죠. 피드는 이제 투자 결정이 끝난 거야. 예. 이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요. 예. 이 플랜트 발전소를 져야 돼. 예. 져야 돼. 피드가 2025년도에 글로벌리하게 84 MTPA거든. 대개가 1 MTPA가 LNG 한 척이 필요하거든요. 대충 보면. 근데 요새 이제 톤마일이 늘어나가지고 길게는 1.5개에서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84 MTPA의 용량이 필요한데 피드가 났는데 최종 투자를 이게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LNG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요거 작게는 84척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제 수주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LNG 만들어줘 이게 예, 들어오는 거. 왜 지금부터 LNG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게 미국의 LNG 프로젝트 캐파를 보게 되면 다 2030년도, 32년도에 LNG가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LNG가 그렇게 되면은 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기죠. 예. 2030년도에 배가 필요하고 32년도에 필요한데 조선사에서 LNG 하나 만드는데 지금 3년도 더 걸리죠. 뭐한 4년, 많게는 뭐 4년 이상 걸리거든. 그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량이, 예, 이 용량이 피드가 끝났잖아요. 보면은 최종 투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5년도 말, 2026년도 초부터 LNG에 대한 예, 발주가 계속 또 속속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만 62일이거든요. 미국이 좀 독보적이죠. 예. 요거 때문에 그러죠. 미국이 LNG 프로젝트를 계속 수출하려고.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LNG를 수출을 하면은 천연가스, LNG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기자. 요거는 말 그대로 수출을 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잡아놨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막 더 늘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이 LNG 수출 프로젝트인데 말 그대로 프로젝트잖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계획 안 되면 요게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요거는 피드까지 다 끝난 거. 계획이 아니고 최종 투자 결정까지 끝난 거. 최종 투자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최종 피드까지 가려면은 앞에서 미리 5년, 7년 그 전부터 예, 설계부터 해서 사업성부터 해서 다 비용부터 해서 모든 거가 다 끝나서 최종 설계. 예.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진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져야 돼. 그래서 미국의 예, 생산량을 늘리고 LNG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천연가스 생산을 하려면 또 예, 해야 되잖아요. 수출하려고. 그래서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LNG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LNG 터미널을 예. 이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이거 EII 제안인데요. 보면은 2025년도부터 2027년도 8년도 사이에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서 건설이 완전히 예정이야. 뜬구름 잡는 게 아니죠. 완전히 예정된 미국이 LNG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 생산한 거를 터미널에서 LNG 선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LNG 터미널 말 그대로 LNG를 모아놓고 LNG 선으로 실어서 보내는 그 터미널의 용량 앞으로 건설해야 되는 완전히 확정된 예, 예정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요거는 2026년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정확하게는 2025년도 예, 한 8월 달부터 예, 2026년도 쭉 늘어나. 그럼 미국이 터미널을 짓기 시작을 하는 이제 예, 요게 모습이거든요. 예, 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가시화돼서 터미널을 진짜 짓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 주셔야 되냐면, 네, 미국 LNG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위에서 봤듯이. 네, 퓨어플레이 하는 회사를 찾아요. 미국에서. 진척적으로. 즉, 미국 LNG 터미널 EPC에, 그러니까 터미널을 공사한다는 거죠. 건설 공사에 직접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한 LNG선 발주 비중이 높은, LNG선 발주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는 우리 국내 조선사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부터 또 다시 예,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나빠서 조정을 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미국의 프로젝트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당연히 예, 미국 현지에도 예, 생산 기지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인증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P, Q가 동시에 갈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종목은 S&T 에너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T 에너지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네, 하락이 심하죠. 네, 이런 거를 기회로 이용해서 이건 이제 다 주봉이거든요. 네, 주봉인데 이게 월봉. 네. 20개월 평균선까지 빠졌어요. 이격 부담이 예, 거의 없죠. 예전에 뭐 6만 원대 넘어갔었을 때는 되게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래서 20개월 평균선까지 하락을 한 모습은 예, 가격 부담이 많이 없어졌다. 거죠. 예, 요 가격대가 예, 매수 자리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S&T 에너지 4분기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열교환기 수주 잔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랭식 열교환기 요거를 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단어를. 근데 이게 수주 잔고가 2026년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미 4분기에서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예. 매출액이 2천억에 영업이익이 468억 나왔죠. 예. 특히나 매출액도 YY로 100% 성장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5배 성장하고 QNQ로도 92% 늘었고 어마어마하죠.
YY로 5배, QNQ로도 92. 야, 이런 거 보면은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을 할 때. 이게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6만 원대 넘어서 비쌌지만 지금 20개월 평균까지 빠졌으니까. 예. 야, 근데 요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라. 보면 이 실적이. 예. 왜냐면 2026년도에도 이익 추정이 20% 현재 상향됐고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 LNG 픽사이클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공냉식 열교환기를 잘 보자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용어로 해서 에어쿨러라 그러죠. 요 에어쿨러라는 거는요. 열교환기가 이거는 사실 석유하고 가스 쪽 플랜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연계가 큰 거죠. 근데 중동 쪽이 계속해서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고 현재는 LNG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계속 중동 쪽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LNG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중동의 LNG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동은 지금까지는 석유하고 가스 정제 플랜트 쪽 거기에서 에어쿨러라는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타로 잡혀 있는 게 요게 이제 LNG 쪽이거든요. 이 하늘색이 이게 HRSG예요. HRSG 설계 생산은 저희가 흔히 그 기업이 대표죠. BHI. 요거는 LNG 쪽에 들어가는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자재가 될 걸로 보이고 이 에어쿨러 부분에선 글로벌 점유율 1위인데요. 이 신규 수주하고 이 수주 잔고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은 지금 보면 2025년도에는 사실은 좀 떨어졌죠. 근데 2026년도에는 이 수주가 다시 살아날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더 살아날 걸로. 자, 이 얘기를 한번 보죠. S&T 에너지의 수주 잔고가 2024년도 거가 실적에 언제 잡히냐가 관건이거든요. 이게 실적이 4분기에 잡혔습니다. 요게. 이게 실적이 잡혀서 좋게 나왔는데 2026년도에도 이 2024년도에 이 수주 잔고가 잡혀요. 그래서 2026년도도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보면은. 근데 시정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럼 2025년도 거는 언제 잡히냐. 요는 수주 잔고가 보시다시피 뚝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2027년도 수주 잔고에 바뀌어서 2027년도는 실적에서 좀 떨어질 거예요. 보면은. 근데 2028년도에는 지금 아직 안 받은 2026년도 수주 잔고를 반영해서 재성장할 걸로 보여요. 2028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 성장하다가 2027년도 주춤하다가 2028년도에 다시 올라가는 이 우상향의 성장성을 계속 그리거든요. S&T 에너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북미 전략 때문에 그래요. S&T 에너지가 루이지애나 LNG가 그야말로 터미널이 있는 류의 생산 거점을 마련했죠. 2025년도 8월에 8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미국의 루이지애나 공장을 인수를 해서 2026년도 상반기, 올해죠. 상반기에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LNG 전략에 맞춰서. LNG 쪽 전략에 맞추다 보니 HRSG 기자재 쪽 대한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조달 생산 체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S&T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루이지애나에 생산 거점을 했는데 이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의 EPC 건설 총괄이 벡텔사예요. 이 벡텔사는 굉장히 유명한 업체죠. 근데 S&T가 이 벡텔사에다가 에어쿨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루이지애나에 벡텔사가 총괄로 있는데 그 벡텔사에다가 S&T는 지금 이미 에어쿨러를 공급 중입니다. 미국의 북미 전략 때문에라도 올해 이렇게 2025년도 신규 수주가 줄었던 게 다시 이렇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북미에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됐죠? S&T가 미국 벡텔 우수 공급자상 수상했습니다. 이게 수상한 것도 이게 2025년도 10월달, 2025년도 10월 한 3개월, 4개월 전에 했네요. 이렇게
LNG의 핵심인 벡텔사의 우수 공급자를 수상할 정도로 ST에너지가 실력이 좋다. 미국 공급망에서 신뢰도가 높은 회사인데 주가는 빠져 있다는 거죠. 주가는 빠져 있다. 20개월 전까지. 그러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죠. S&T 에너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랜트 중동 쪽에 관련돼 있는 석유나 가스 정제 플랜트에 에어쿨러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중동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일례로 중동 전략이 어느 정도로 S&T 에너지로 중요하냐면 2분기로 넘어가 보죠. 2분기에 아랍에미레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향 에어플로 프로젝트가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2분기가. 그때 1,400억 원의 매출을 찍었는데 이게 YY로 100%가 늘어났었거든요. 요만큼 S&T 에너지한테는 중동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가 중동도 현재 에너지 사업에 현재 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이 LNG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사이클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에어쿨러는 에어쿨러대로 들어가고 LNG에 들어가는 기자재인 HRSG 또 동방 성장을 하게 되고 중동 쪽 납품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동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T 걸프가요. 사우디에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 2025년도에 사우디하고 현지화 조달청 협정을 이렇게 좀 맺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우디 아람코의 메인 벤더로 지정이 됨으로써 HRSG를 전략 구매 품목으로 좀 등록을 하는 이러한 성과를 좀 나왔고요. 이 밖에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도 기존의 이러한 석유 플랜트뿐만 아니고 LNG를 확대를 해서 LNG 발전 담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고율 에어쿨러도 수요가 증가해서 중동에 대한 성장성도 좀 굉장히 좀 크죠. 1월 17일자 사진인데요. S&T 에너지가 증설을 했죠. 2025년도 1월자죠. 2차 증설 완료해서 기존 대비 3배를 확대를 했고 충족되는 수요를 현재 많이 커버를 해서 요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모멘텀을 다 지금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S&T 에너지를 잘 보실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을 꼭 보자고요. 성강밴드. 여러분. 이제 성강밴드. 성강밴드가 좀 밀리다 최근에 또 뭐 장 나빠서 밀리긴 했는데 25,000원대에서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최근에 증권가들 목표 주가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놓고 보면 앞에 S&T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월봉에서 이 빨간색 선이죠. 20개월 평균선에서 뭐 장세가 나빠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20개월 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이 좀 되죠. 성강밴드가 이 미국 LNG하고 원전 수주 확대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일례로 성강밴드가 2024년도 5년도 수주를 당해 2024년도였죠. 일례로 2024년도에 수주를 2,100억을 받았었거든요. 수주를. 근데 그 수주 받은 거를 결국에는 납품을 하잖아요. 2,100억 중에서 2,090억을요. 그 당해 연도 2024년도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 말인 것 즉 뭐냐면 미국의 LNG가 본격화되잖아요. 이제 2026년도에 터미널 건설부터 해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미국 LNG의 납품 경험이 있고 미국 LNG의 부품을 현재도 비중 있게 조달을 하는 피팅을 조달하는 성강밴드가 맨 앞선에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이 LNG에서 이 피팅 있잖아요. 예. 예, 피팅은요, 사실 경쟁사가 없습니다. 유럽 몇 개 하고요. 국내 성강밴드 대강 이 정도밖에 없어요. 보면은. 네, 밖에 없어요. 중국 업체 진입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 업체들도 크게 경쟁이 안 됩니다. 결국에 유일하게 미국의 납품 레퍼런스 그리고 품질 경쟁할 수 있는 게 성강밴드 태광.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면. 음.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 트랙 레코드 뭐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입증을 했고요. 예. 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세 이슈 때문에 수주가 2025년도 6월하고 7월에 수주가 급감을 했어요. 예. 수주가 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025년도 전망이 매출액 2,560에 영업이익 410억 원, 영업이익률 16% 이렇게 나올 걸로 보이고 2026년도에는 회복이 돼서 매출액 2,800억, 영업이익 534억, 영업이익률 18%대로 다시 올라올 걸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 관세 문제가 이제 4분기 중에 완전히 확정 예정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6월, 7월만 하더라도요. 수주가 급감하던 시기에는 이 성강밴드가 관세를 고객한테 전가를 못 하던 시기, 그러니까 협상만 하던 시기예요. 협상만 하던 시기. 근데 지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고객사한테 전가를 하는 시나리오가 끝나서 이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요. 예. 전가, 가격 전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미국은 현재, 관세를 부담하더라도요, 현재 피팅을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이나 중동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글로벌이 발주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2025년도 6월, 7월 급감한 시기만 하더라도 이 저희가 있잖아요. 이 배에다가 피팅을 싣고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관세를 누가 부담을 하냐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런 그 법이 있어요. 규정이 보면은. 근데 기존에는 이 DDP라고 해가지고요. 공급사, 즉 성강밴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출자인 성강밴드가 매수자인 미국에 세관까지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요 비용에서 지금 FOB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출자의 부두죠. 한국의 부두에서 위험을 끝내고 전가를 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요 걸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2026년도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성강밴드가 끝났다. 그래서 성강밴드가 괜찮다인 거죠. 성강밴드가 한 가지 또 모멘텀으로 보면 원전도 있어요. 원전. 원전이 이게 원전에는 디플렉스 스테인리스를 쓰는데 이게 알로이 합금 배관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요 배관도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가 또 이제 원전에 대한 설비 투자도 또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원전 배관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 부분이. 성강밴드 쪽이. 이게 미국 쪽하고 다 연관이 됐고 미국의 성강밴드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LNG도 있고 원전도 같이 껴 있어요. 그래서 성강밴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2025년도까지는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2025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16%대로 잘 나고 2026년도 7년도에는 영업이익률 18% 이상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강밴드의 분기별 피팅 수주액을 보면 다시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LNG가 미국에서 늘어나면서 있잖아요. 리드 타임상 맨 앞에 있다가 했잖아요.
2024년도 아까 예를 드렸듯이 그때 수주 2,100억 중에서 2,090억을 당해년도 다 소진했듯이요. 예, 미국의 LNG가 2025년도 4분기부터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예, 수주도 넣기 시작하고 LNG 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수주가 쫙 늘죠. 눈에 띄게. 이런 것도 키포인트고 이게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더 쫙 늘고 그렇게 되면서 예, 당해년도 실적에 바로바로 좀 잡힐 수 있는 게 성장밴드의 키포인트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요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회지 않나 하고요. 요걸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와 예, 세 번째로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아직은 석유화학주의 본업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또 장세 나빠서 조정을 좀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는 이 종목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게 연봉이거든요. 예, 저희가 노리는 거는 이런 두툼한 양봉이 나올 수 있을까의 모습인데 잘 보게 되면 이 금호석유의 연봉을 놓게 되고 보면 이렇게 두툼하게 양봉이 나왔을 때 요게 이래봬도 300% 오른 거거든요. 요게 300% 올랐고 이게 2010년도 이게 한 100% 정도 오른 거고 2020년도에 100% 2025년도에 한 40% 올랐네 고가 기준으로. 이게 왜 저는 이게 중요하게 보냐면 이게 보면 이게 연봉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란색 선 3년선하고 20년선이고 3년하고 20년이에요. 장기선하고 단기 추세선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3년도 사실 파란색 선도 긴데 그동안 매물이 탁 나와가지고요. 예, 이게 이격도가 쫙 붙어가지고 20년 평균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대가. 근데 반등을 딱 줄 때 보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파란색 선이 20년 선에 근접을 하죠. 예, 매물이 장기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쫙 근접을 해서 어쨌든 반등을 주는 시기는 이럴 때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만나는 이 시기거든요. 근데 올해 딱 만나죠 보면. 예. 작년도에는 2025년도는 좀 불확실성했는데 2026년도는 만났죠 이렇게. 그래서 기대가 큰 겁니다. 아셨죠? 예. 금호석유가. 음. NCC 석유화학인 NCC 구조조정, LNG 사이클 동시 수혜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자 보면 저희가 합성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 합성고무는 저희 타이어, 예, 타이어하고 장갑, 예, 의료용 장갑 있죠, 짝짝 붙는 거, 예, 그거 예,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보면 들어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 합성고무가 MB 라텍스, 요게 이제 의료용 장갑 만드는 거, 이게 BR, SBR인데 이거는 이제 타이어 쪽, 예, 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 소재 쪽, 금호 타이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스프레드가 마진인데 마진이 다 죽었죠. 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아. 보면.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시장. 그죠? 그러면 2026년도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2026년도에는 이 합성고무 강세로 전환이 되고 왜 글로벌 이 NCC 구조조정 본격화. 그러니까 NCC가 석유화학 맨 앞단에 있는 소재단이란 얘기예요. 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또 뭐가 있냐면 LNG가 확대가 돼서 네, 이 MDI를 생산하는 금호석유의 계열사의 이익 사이클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 LNG 확대되면 본행제죠. 이게 MDI가 본행제 원재료잖아요. 네, 지금 본행제가 LNG 확대돼서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MDI가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LNG 모멘텀이 금호석유한테도 가는 거예요. 네. 그 ECH라고 염소 계열의 예, 제품인데 요것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염소 계열 제품도 중국이 구조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어요. ECH의 대표 주자가 예, 롯데정밀화학. 근데 금호석유도 있죠. 아셨죠?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어떻게 되죠? 아, 빠지네. 6%씩이나 빠지네. 그죠? 네. 요새 잘 나갔잖아요. 롯데정밀화학. 예, 장세에 어쨌든 예, 힘을 못 쓰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거예요. 가격이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예. 얘는 그래도 금호석유보다는 이 장기선 차트에서는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는 하죠. 그죠?
아직은. 낌새는 있는데, 그죠? 낌새는 있는데. 예. 금호석유를 먼저 보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금호석유는 이렇게 될 거예요. 4분기 영업이익이, 예, 15억 나왔어요, 15억. 예. 이게 QNQ로도 98% 하락이거든요. 이 마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요걸 보는 거죠. 1분기에, 야, 15억에서 898억. QNQ로 5,800%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예. 이게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호석유가 왜 구조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면 이 TPC라고 있어요. 미국의 텍사스 페트로케미칼이라는 회사인데 이 부타디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부타디엔이 뭐냐? 이 부타디엔은 예, 금호 타이어가 만드는 예, 타이어의 재료입니다. 재료. 예, 예. 금호석유가 만드는 아까 전에 요 BR, SBR 이 제품이잖아요. 금호석유의 제품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합성 고무라는 제품인데 얘를 만들기 위한 연료가 부타디엔이거든요. 근데 부타디엔을 예, 얼마 전에 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했어요. 예, 공급 불가항력이 뭐냐? 이게 프랑스어로 포스 마루라고 하거든요. 압도적인 힘. 예, TPC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에 예, 우리 더 이상 부타디엔을 공급 못해. 예, 생산량을 대폭 감축했고 계약 물량 업체들한테 15%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 불가항력적인 한은 자연재해, 전쟁, 테러, 정부 규제 빼데믹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부타디엔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해. 예, 너무 타이트한 거야, 수급이. 야,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야, 이것도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 이죠. 공급 부족. 예. 이 공급 부족이 돼요. 그래서 이 BD가 부타디엔이죠. 그리고 공급 축소 또 요인이 이것뿐만 아니고 2030년도까지 예, 한중일이 예, 유럽 쪽 한중일 유럽이 이 NCC 쪽 구조조정 네, 7, 8% 해요. 연으로 1,500에서 1,800만 톤. 전 세계가 나타서 석유화학주들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7일 날 예, TPC 그룹이 예, BD 불가항력 선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부타디엔 가격이 10%씩 올랐는데 근데 이 BD는 원료라고 했잖아요. 원료. 예. 근데 원료를 이제 가격에 전가해야 되죠. 금호석유의 그 화학 제품에. 근데 판가 전가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가 전거의 근거가 이 합성고무의 대체제가 천연고무잖아요. 예. 근데 천연고무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보면 2027년도부터 EUDR이라고 해가지고 천연고무에 대한 또 공급에 대한 규제가 또 들어가요. 유럽 쪽에. 예. 이래저래 대체제, 예, BD 다 공급 부족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예, MB랩틱스, 예, 금호석유가 만드는 의료용 장갑의 고객사가 있을 거잖아요. 사가는 이게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금호석유가 만드는 이 BR, SBR, ABS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게 글로벌 증설이 사이트 제한이거든요. 예. SBR 글로벌 증설이 없어요. 2026년도 이후로. 야, SBR. 이게 타이어 재료거든요. 없고. 이 ABS라고 해서 가전이나 백색 가전 이런 IT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것도 증설이 없어요. 야, 가격은 올라가는데 불가항력 선언할 정도로 증설도 없어. 대체제인 고무도 올라. 예. 요거죠, 요거. 예. MB 라텍스도 회복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탑글로브가 가동률이 현재 83%까지 올랐어요. 11%에서. 예. 야, MB 라텍스도 살아나고 요거죠, 요거. 예. 공급도 없고 금호석유를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금호석유 LNG 얘기 여기까지만 해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NG는 사이클은 금호석유가 지분법으로 금호 미쓰이 화학이라고 있는데 미쓰이 화학이 MDI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분법 이익이 2024년도에 900억에서 2025년도에 1,300억 급등하더니
6년도, 7년도에도 2천억까지 이익이 늘어날 거. 왜 그러냐고 하냐면 이 MDI가 뭐냐라는 거죠. MDI가 네. 분행제 있죠. 분행제, LNG 분행제. 이게 분행제가 단열재잖아요. 네, 163도로 액화를 시켜야 되니까 LNG를. 근데 단열재로 쓰이는 게 이게 플레우레폼탄이에요. PUF라고. 근데 플레우레폼탄의 연료 중에 PPG하고 이게 들어가요. PMDI. 이게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LNG 선이 늘어나고 분행제 수요가 폭증하는데 이 MDI를 만드는 금요 미쓰비화학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 MDI가 아무나 만드냐? 아닙니다. 글로벌 탑 6개가 90개가 과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금호 미쓰비화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화학은 NCC, NCC는 맨 앞단에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을 만드는 그 소재, 구조조정, 그리고 LNG 사이클에서 보행제 통지수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MDI도 있죠. 분행제, 글로벌 분행제 증설도 없어요. 그냥 전무예요. 전무. 증설이 다 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 4분이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면 S&T 에너지, 성강밴드, 금호석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장세를 조정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수혜가 있는 미국의 LNG의 국내 업체들 세 종목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오랜 기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이고요. 그러면은 주말에 가족들과 친지들하고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랜만에 저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양복 좀 입고 왔는데 괜찮나요? 앞으로 양복 좀 자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양복도 오랜만에 입으니까 너무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가족 여러분.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박건이었습니다.